교과서 260조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공부를 했는데 그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 바로 이제 9차 개헌이죠. 이 9차 개헌은 자, 이제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이제 개헌된 건데 5년 단임의 자,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골자로 하고 있죠. 그래서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자, 지금 보시는 이 후보 벽보를 좀 보시면 자, 여당 후보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나왔고 자, 야당은 분열했습니다. 바로 이제 기호 2번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그리고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그리고 이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자, 결과적으로 보면 자, 36.6%의 득표율로 자, 이 민주정의당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역시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의 득표율을 합치면 노태우보다 많았죠. 자,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제 노태우가 되겠죠.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은 성공했지만 또다시 자, 이 5공화국이 낳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이제 미완의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노태우가 당선은 됐지만 1988년 치루어진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자, 이 민주화를 진전시키려는 시민들의 이제 열망이 반영이 돼서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야당이 이 국회의원을 이 여당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야당 국회의원의 수가 여당 국회의원의 수보다 많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이러한 이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여당은 바로 민주정의당 125석인데 나머지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의석을 이제 차지하는 이제 여소야대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노태우 정부 초기가 되겠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필기로 들어오면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뭐 50 청문회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야당의 주도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권력 비리를 조사하는 자, 이 국회 청문회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50 청문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3당 합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붕괴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자, 이 냉전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자, 소련,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이제 수교를 맺는 이제 북방 외교 또는 이제 북방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은 이제 1988년에 자, 이 올림픽을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성공적으로 이제 치르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이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바로 이제 호돌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88 서울 올림픽 때 이제 굴렁쇠 소년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면이었고 자, 응답하라 1988의 첫 장면이 바로 이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바로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인 덕선이가 바로 이제 이 피켓걸에 이 선발이 됐다가 결국 이제 이 마다가스카르가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이 우간다 피켓걸로 활약하는 모습이 이제 이 1화에 바로 이제 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자, 이 소련의 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이 소련의 지도자와 이제 이 노태우 대통령이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 바로 이제 이 소련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교를 맺은 이제 북방 외교 또는 이제 북방 정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오면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1991년이 되겠는데요. 남북한 관계가 이제 개선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냉전이 붕괴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에 가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91년도에 보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라 그래가지고 자, 이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는 것도 이제 노태우 정부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통일 정책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이제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대통령은 노태우가 당선됐지만 자, 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적고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이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 현상이 노태우 정부 초기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이 1990년에 자, 이 김영삼과 자, 김종필이 자, 이 노태우와 함께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장면이 이제 3당 합당을 이제 발표하는 김영삼과 노태우와 김종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정당이 이제 창당이 되고 그리고 이 김영삼이 이 민주자유당 자,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1993년에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의 교체를 우리가 이제 이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요 김영삼은 노태우 당으로 들어가서 그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자, 이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최초의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할 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93년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김영삼 정부의 업적을 좀 살펴보면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가 있죠. 이 금융실명제는 이제 당시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은행의 계좌를 만들 때 자, 가명으로 만들 수 있었고 차명으로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으로 지금은 무조건 해야지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가명으로도 만들 수가 있었던 얘기죠. 이것을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이 어두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서 이제 이 김영삼 정부는 이제 금융 실명제를 이제 전격 실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93년 8월 13일자 자, 이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자, 금융 실명제를 이제 전격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명제도 실시를 하고요.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자, 이 김영삼 정부 때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자, 이 기초자치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이것이 이제 김영삼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인데요. 자,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이제 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만든 자, 이 군대 내의 사조직이 바로 이제 하나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회를 해체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 전두환 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전두환과 왼쪽에 보이는 이 노태우 신군부 세력을 이제 구속해서 이제 사형에 처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이들은 다 사면이 되죠. 자, 이 두 손 꼭 잡고 자기 베스트 프렌드 노태우와 손을 꼭 잡은 전두환. 자, 이 자기 친구와 손을 잡고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이 사진은 여기 보면 이게 광화문이죠.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 광화문 안, 경복궁 안에다가 이렇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를 했던 것도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국민학교의 이름을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도 이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이 OECD에 이제 가입한 것도 자, 이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1997년 바로 이제 외환 위기가 되겠죠. 자, 1980년대부터 정부의 보호 아래 이제 느슨하게 운영되던 이제 재벌 기업은 그 당시 이제 개방화, 국제화를 이제 추구하는 이제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급격한 시장 자율화와 경제 개방 속에서 대기업은 이제 은행 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서 사업을 확장시켰죠.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건실한 그런 은행이 아니죠. 은행은 바로 이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기업에게 이제 빌려주고 그 대기업들은 또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이제 이 부실한 방만한 이제 이 경제가 기업이 이제 운영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자, 이 부실 기업이 자, 이 망하게 되면 당연히 그 돈을 은행에게 못 갚게 되는 거고 그 은행은 당연히 그 빌린 외국 은행에게 그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은행도 연쇄적으로 이제 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국가의 국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자, 한국에 투자했던 자본가들이 자신의 자본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외국인 자본가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회수하면서 순식간에 이 외자가 한국에서 자, 이 다른 나라로 이제 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1997년 바로 이제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이 1997년에 외환 위기를 맞이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결국은 이제 97년 말에 IMF 이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해서 이제 긴급 자금을 이제 이 지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고요.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IMF 외환 위기를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가 바로 1998년 김대중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97년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알리는 이제 뉴스 보도입니다. 한보그룹 부도 그리고 IMF의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했다라고 하는 11월 22일 신문 기사가 되겠고요. 자, 이 2018년도에 이 IMF 외환 위기를 소재로 나온 영화가 바로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 그 당시에 이제 IMF 직후에 자, 이 지하철 역사 내에 이제 노숙자들이라든지 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이 구직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뭐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그 과제를 그걸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부가 이제 1998년에 자, 이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를 우리가 이제 최초의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평화적으로 이제 여야 정권 교체로 이제 성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김대중 정부는 요 외환 위기를 안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제1과제가 바로 이 외환 위기를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자, 그리고 이제 이 민간에서의 어떤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자, 이 3년 만에 IMF의 관리를 받은 지 3년 만에 2001년이 되는 거죠. 외환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여성부를 설치했다든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 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죠.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자,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지원해주는 이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정부도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로 햇볕 정책이죠. 자,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방법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죠. 그래서 자, 이 북한을 향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 최초로, 자, 이건 이제 뭐 금모기 운동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노사정위원회 출범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대한민국 출범 이후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자, 이 평양에서 만나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뒤에 가면 이제 통일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대중 정부 때,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는 바로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261쪽 아랫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자,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자, 2003년부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들은 이제 크게 없는데, 정경유착을 단절한다든지, 권위주의 청산 노력을 한다든지, 자, 이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또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자,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자, 이 북한으로 향하는 그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인데 2009년에 활동이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줄여서 진실화해위원회인데, 지난 2010년에 활동이 끝났다가 최근에 2020년에 다시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뭐 행정수도 및 주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자, 그리고 2007년에 14 남북 정상선언을 했었다.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14 남북 정상선언을 했었다. 이건 이제 뒤에 가면 통일정책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자,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제 여야의 정권 교체가 되겠죠. 10년 만에 이제 여야 정권 교체가 되겠고, 2010년에 서울에서 자, 20개 선진국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G20 정상회의가 이제 서울에서 열렸고요. 가운데 보이는 이분이 자, 이명박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민사회와 갈등을 자, 빚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었다. 자,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로 이제 넘어가죠. 자,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그런데 자, 이 세월호 참사 대응이 좀 미흡을 했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았었죠. 그리고 자,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자, 뭡니까? 그 국정교과서, 한국사를 이제 국정교과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2015년 한국사 교과서 이제 국정화 추진이 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어디 있었냐면은 세명고등학교에 있지 않고 잠시 학교를 떠나서 국사편찬위원회에 파견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개월 동안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교수님들로부터 연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그런 이 파견 연수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었을 때 여기 선생님 모습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데,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파견을 가서 이렇게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도 내걸고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장소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걸고 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좀 확대해 보면 바로 이제 선생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국정교과서 추진 문제, 그리고 이제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련해서 그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 일본과 이제 합의를 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바로 촛불혁명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수백만의 인파가 나와서 평화적으로 이 촛불 집회를 벌였고, 이 촛불 집회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그 표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2017년 3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 이 최초로 대통령으로서 탄핵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되는 겁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 그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그 YTN 생중계 방송 TV 패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 자,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제19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0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87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자,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고, 이제 9차 개헌을 통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됐죠. 그해 12월 달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자, 이 노태우가, 자, 이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죠. 노태우 동그라미 치고요. 자, 서울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방외교 내무를 치겠습니다. 소련, 중국, 베트남 등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자, 이 북한과 동시에 남북한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었다.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 여당은 여소야대라고 했죠. 바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석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 이 3당 합당을 해서 자, 이 3당이 합당돼서 창당된 정당이 바로 민주자유당이죠. 줄여서 이제 민자당이고, 이게 이제 오늘날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가 바로 이제 이 민자당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92년 말에 이제 이 민자당 후보 김영삼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자, 이 김영삼 후보는 이제 이 민간인 출신입니다. 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문민정부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동그라미 치고요. 자, 금융실명제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실명으로만 할 수 있는 제도고, 자, 지방자치제 전면적 실시 밑줄,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자, 하나회 해체,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 노태우, 자, 이 구속 및 처벌, 그리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가입했고, 그러나 국제 경제 여건 악화와 경제 정책 실패로 임기 말에 97년입니다. 외환위기를 맞았다. 자, 97년입니다. 외환위기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261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자, 처음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죠. 밑줄을 좀 치고요. 자, 김대중 정부 동그라미를 치고요. 자, 구조조정, 개방정책, 그 다음에 이제 부실기업 정리, 근무기 운동,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등. 그래서 2001년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쳤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죠. 햇볕 정책을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정부가 바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치고 권위주의 청산, 지방분권,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밑줄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쳐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262쪽으로 좀 넘어가면 자, 뭐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특히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에 반발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촉구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빼서 촛불 집회라고 좀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다. 그래서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중요 표시를 하고 밑줄을 좀 쳐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이 263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64쪽에 보면은 이제 뭐 확대되는 민주주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운동과 시민단체 조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사회 이 교과와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